나를 알리는 법, 뭐 마케팅 이런 단어를 참 많이 봤는데 본인이 어떤 경쟁력을 갖고 있는지 생각하고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남과 다른 이력서를 쓸 수 있지? 다르기 전에 잊어버리면 놓쳐서는 안 되는 포인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최초이거나 전혀 다르거나 압도하거나. 사회는 뭐냐? 사회는 체계화된 정글이다라고 생각해요. 둘이 가장 행복할 때는 답이 잘 될 때예요. 딱 이거다 할 수 있는 장점, 핵심 경쟁력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은 내가 당신들보다 못하지만 언젠간 압도한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네, 드디어 오셨습니다. 와. 신병철! 아, 진짜 오시느라 정말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네, 저희가 드디어. 진짜 울밤 시작할 때 예약을 했는데 이제 드디어 네, 나와주셨습니다. 4달 만에. 네, 저희 마케팅의 신. 구루. 네. 진정한 구루. 신병철 박사님 모셨습니다. 야! 네, 참 요즘에 서점뿐만 아니라 어디 가면 뭐 PR, 나를 알리는 법, 뭐 마케팅 이런 단어를 참 많이 봤는데 네. 뭐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 박사님께서 한마디만 해주시면 이해가 싹 된다고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박사님 먼저 이렇게 소개 먼저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시청자 여러분에게. 오늘 영광스럽게 초대받아서 온 항상 먹고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신병철입니다. 반갑습니다. CJ 그룹을 또 CJ그룹에서 마케팅 네, 부사장을 부사장을 역임하셨어요. 역임하셨고 아무래도 기업의 마케팅도 많이 하셨잖아요. 많이 근데 했죠. 아무래도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은 운영하는 분도 많지만 우선 내가 먹고 살아야 하는 정말 내가 빛나고 싶은 사람들이 또 많단 말이에요. 근데 개인의 마케팅과 그럼 기업의 마케팅은 좀 많이 다르지 않나요? 똑같아요. 오, 전혀 똑같아요? 다르지. 네. 전혀 다르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몇 명이서 한다 그러길래 얘기를 구체적으로 해본 적은 없지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본인이 어떤 경쟁력을 갖고 있는지 생각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누구인지를 먼저 깨달아야 되는 거고 두 번째로는 나는 뭘 잘하는지를 이해하고 있어야지 돼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난 뭘 좋아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어야 돼요. 네. 나의 정체성과 나의 장점과 그다음에 나의 선호도 이걸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필요한 거는 뭐냐면 시장에서의 결핍을 알고 있어야지 돼요. 나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시장의 변화를 알고 있어야 되죠. 그러면 결국 어떤 측면에서 마케팅의 성공 포인트를 찾냐? 내가 갖고 있는 핵심 경쟁력과 시장에서의 결핍이 만나서 다른 양태를 띠게 되면은 시장에서의 주의력이 올라가요. 저건 뭐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저절로 선택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저의 핵심 경쟁력을 찾으려고 저도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요. 저의 단점은 너무 팔방미인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자기 미인이라고 한 거예요, 지금? 아니, 팔방에 초점이 있습니다. 딱 이거다 할 수 있는 장점, 네. 핵심 경쟁력이 보이지 않는다는 네. 거죠. 그거는 뭔지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고민이 그쵸. 있죠. 네, 그럴 것 같아서요. 네, 제가 네. 희생한 겁니다. 네. 그렇죠. 근데 뭐 결론은 하나죠. 얕고 넓게 갈 거냐, 좁고 깊게 갈 거냐. 이런 사람들이 있죠. 내가 잘하는 건 없어도 못하는 건 없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 당구면 당구, 바둑이면 바둑. 뭐 잡기에 능하다 그러죠. 잡기에 능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결국 재주 많아서 먹을 게 없어지는 사람을 지목하게 돼요. 예를 들면은 무슨 TV에 나오는 그런 뭐 노홍철 이런 사람이 그렇게 노홍철의 춤에 대한 태그가 이런 거예요. 전 세계에서 가장 더러운데 제일 유명한 춤이에요. 제일 가장 더러운데 제일 유명한 춤이래요. 싸이 때문에 그래요. 그 춤 말고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춤이 또 여러 가지가 있겠지. 아, 하긴 그럼 그러죠. 그렇죠? 그러니까 좋은 의사결정이라는 거는 의미 있는 거를 모으는 데 있지 않고 하나만 내비두고 나머지를 버리는 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갖고 있는 장점 여러 가지 중에 다 버리고 어디 하나에 천착할까
이제 네. 이력서를 쓸 때 네. 어떻게 하면 내가 남과 다른 이력서를 쓸 수 있지? 이럴 때 어떻게 하면 다를지에 대해 고민하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룹 부사장이었기 때문에 1년이면은 적어도 수백 명의 신입사원 면접을 봐요. 직접 면접을. 이제 최종 면접이죠. 네. 임원 면접을 봐요. 그러면은 그런 류의 자세를 갖고 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좀 달라 보이려고 한다든지 이런 게 있어요. 근데 다르기 전에 잊어버리면은 놓쳐서는 안 되는 포인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진짜 모습을 갖고 와야지 돼요. 박진영 씨가 소리반 공기반이라고 하는데 네. 젊은 사람은 자기가 갖고 있는 실체가 반이고 그것을 어떻게 표현해 줄 것이냐가 반인 거예요. 근데 하나를 포기하라 그러면은 보여주는 데코레이션을 포기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은 후회는 아무리 빨라도 늦는 거예요. 다 이미 어느 정도 살아봐서 알겠지만 인생은 반드시 후회하게 돼 있습니다. 후회량을 줄여야지 되거든요. 후회량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기 스스로의 감춰진 욕구에 정직한 거예요. 그 개인 마케팅, 이제 PR을 잘하고 싶어요. 하지만 내가 의뢰일 경우에는 뭐라고 할까요? 알아도 모르는 척, 똑똑해도 바보인 척 해야 되는 것도 저는 어느 정도 의뢰 자세라고 생각하거든요. 22년 정도를 계속 을도 살았어요. 네. 나는 평생이 을인 사람이에요. 을이 가장 행복할 때는 갑이 잘 될 때예요. 그 사람의 행복을 바라보고 돌아서서 소주 한 잔을 마실 때가 나는 을의 행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을이라는 말을 난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나는 을이라는 말을 요즘 회사 나오니까 하는 거지 난 그때는 을이라고 안 했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한다고 했는데 어쨌든 내가 좋아하는 일은 그 사람이 잘 되는 게 내가 좋아하는 일이에요. 그러면서 돌아서서 그 사람들이 저 신박사는 사람이랑 일을 하니까 내가 하는 일이 더 잘 돼. 이 얘기가 저를 행복해 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서비스업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운명을 수용해야지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여기서 계속 있으면 있을수록 불행해지죠. 나는 그 동물의 왕국이라는 프로그램을 잘 안 봐요. 너무 잔인해서 안 보는데 어떻게 이렇게 돌리다가 갑자기 딱 틀었는데 동물의 왕국이 딱 나왔는데 하이에나가 날 딱 보고 있는 거야. 하이에나를 정면으로 찍었는데 하이에나가 나를 딱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같이 쳐다봤어. 눈이 딱 보고 있으니까 어떻게 이거 뭐지? 딱 쳐다봤어. 그랬더니 인마가 나를 보는 게 아니라 사슴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슴한테 막 가가지고 배가 고프니까 사슴 다리를 물었어요. 그래서 하이에나가 턱심이 좋으니까 사슴 다리를 바로 부러져 버리더라고. 못 일어나요. 사슴이 살아있는데 그 넓적다리를 뜯어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슴이 아프니까 소리를 지르면서 일어나려고 그래. 못 일어나. 옆에 있는 하이에나들이 또 와서 물어 뜯어 먹어요. 난 그걸 보고 두 가지를 느꼈어요. 첫 번째는 사자는 참 자비로운 동물이구나. 한 방에 죽이네. 가서 죽여놓고 먹잖아. 사자처럼 돼야겠구나. 두 번째는 비웃으시고 비웃었어요. 아니야. 이런 일에 갔어야 되는 건데. 정경의 웃음. 네. 두 번째는 정글에는 자비가 없구나. 정글에는 자비가 없어요. 그럼 사회는 뭐냐? 사회는 체계화된 정글이다라고 생각해요. 시스템은 있지만 결국은 정글이에요. 남는 거는 뭐냐면은 이 체계화된 정글에서 결국은 선택되어지느냐 마느냐만 남아있는 곳에서 떠있는 낙관주의 가질 위험이 더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맨날 한 얘기가 술 한잔 먹으면 한 얘기지 까부지 마라. 까부는 순간 간다. 내가 까부는 사람 치고 잘 되는 사람을 오래 잘 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예. 근데 제가 신명철 박사님을 조사를 많이 해봤는데 가장 많이 나온 문구가 있었어요. 뭐였냐면 최초이거나 전혀 다르거나 압도하거나. 그런데 하나하나 살펴보면요. 최초이거나 많이들 이야기해요. 남들이 안 한 분야를 해라. 그리고 전혀 다르거나 남들과 달라야 한다는 말 많이 하고 압도하거나 누구든지 압도하고 싶거든요. 근데 이게 말이 이렇지. 그 방법이 정말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데 겉으로 떠 있는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감추어진 진짜 의미를 내 몸속에 60개 조의 세포가 있다는데
그 60개 주의 세포가 다 알아서 깨달아서 움직이는 자세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최초를 놓치는 순간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고 전혀 다르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고 압도해야만이 생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알고 있거나 모르고 있거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 머리로 하는 거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입으로 떠드는 얘기가 아니라 보고만 있어도 빛이 나는, 보고만 있어도 오로라가 느껴지는 그런 경쟁력을 가져야 된다. 항상 고민되는 게 있거든요. 저 야채 장사니까 배추는 산지에서 항상 너무나 저렴해서 갈아엎고 또 여기에서는 비싸가지고 금치라고 불리고 근데 지금 올해 배추 한 개당 가격이 1,000원이었어요. 이거를 가치를 올리려면 진짜로 핵심 경쟁력을 거기 불어넣으려면 우리 농업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농민들도 자신의 이야기를 무언가 협상할 수 있는 파워를 갖고 있어야지 돼요. 그럼 교섭단체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보졸렌 후보를 그냥 스토리 차원으로 보면 스토리인데 그 보졸렌 후보가 프랑스의 지명 이름이에요. 그 지명에 있는 사람들이 프랑스가 농업 국가예요. 그래서 농산물이 수출에서 제일 큰 거거든. 그래서 프랑스 주세법에 1년 이하의 술은 와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문장이 있어요. 뭘 했냐면은 보졸렌 후보에 있는 사람들이 교섭단체처럼 찾아가서 주세법을 바꿔달라고 협상을 했어요. 그래서 주세법에 예외 조항이 생긴 거야. 1년 이하의 와인은 와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단 보졸렌 후보는 예외로 한다. 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보졸렌 후보에서 난 것만 바꾼다 이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스토리가 들어갔죠. 왜냐면은 인간이라는 게 첫 수확한 농산물을 신에게 바치는 것은 오래된 인간의 전통이라 프랑스는 와인이 너무 중요한 수출품인데 첫 번째 난 와인에 대한 신에 대한 감사를 왜 우리가 못하느냐. 보졸렌 후보에서 하겠다. 그래서 예외 조항이 생긴 거라고. 아까 배추 얘기도 했는데 일본의 아오모리 현에 가면 아오모리 사과라는 게 있잖아. 네. 그것도 개인이 한 게 아니라니까요. 아오모리 현에서 그 일을 도와준 거예요. 그러니까 다 떨어졌지만 그 비바람 초속 30m의 비바람 속에서도 버텨낸 이 컨셉트가 뭐예요? 떨어지지 않는 사과잖아. 그죠? 아오모리 현의 사과가 합격 사과는 나중에 패키징된 거고 초속 30m 강풍 속에서도 떨어지지 않는 사과야. 그러니까 떨어지지 않는 사과를 학생들 엄마들한테 얘기를 한 거지. 그러니까 떨어지지 않는 게 목표인 거예요. 합격이 목표이기도 하지만 떨어지지 않는 게 목표인 거지. 이게 만들어지는 건데 이게 개인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쉽지가 않다니까. 특진의 특진을 막 거듭하셔가지고 하더라고요. 근데 실제 이제 우리 을이 빛나는 밤의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승진하고 싶잖아. 성과를 잘 내고 싶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면. 저는 이랬어요. 같은 일을 전혀 다르게 한다. 이게 내 목표였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두 가지 목표가 있어요. 똑똑한 사람들은 항상 한 발 먼저 생각해요. 나는 반드시 두 발 먼저 생각한다. 투 스텝 헤드. 투 스텝 헤드. 그럼 그 사람이 나한테 뭔가를 꼭 얘기할 거다. 그 얘기하기 전에 내가 먼저 얘기한다. 우리로 따지면 그런 선박이네요. 그런 생각을 그 아주 어렸을 때부터 하셨다는 거예요? 했죠. 네. 저는 공부할 때도 그렇게 했어요. 페이퍼 리딩이 끝나면은 지도 교수님이 항상 물어봐요. 물어보기 전에 내가 먼저 물어봤어. 세상 모든 것은 표면 위에 현상이 있고 표면 아래 진실이 있다. 표면 아래 진실을 보는 연습이 문제 해결의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 경쟁력을 가지려면은 특히 서비스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것 이면에 감추어진 진짜 핵심을 보는 연습을 자꾸 해야지 돼요. 그럼 약간 광고 쪽에 계셨는데 그 번뜩이는 아이디어들은 어떻게 나왔던 건가요? 번뜩이지 않았죠. 번뜩이지 않았고 맨날 욕먹었어요. 제가 거짓말 요만큼도 안 보태고
적어도 15년 정도는 이거를 아이디어라고 냈냐 이 소리를 들었어요. 15년이나요? 예, 적어도 15년 동안 이걸 아이디어라고 냈냐, 너는 막 복사나 해와 이런 얘기를 적어도 15년 정도 내가 들었어요. 그래서 마음에 맺힌 게 뭐냐면은 지금은 내가 당신들보다 못하지만 언젠간 압도할 거야.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98년부터 통찰의 체계를 만들고 전달한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통찰이라는 게 뭐냐면 결국 표면 아래 감춰진 진짜 이야기거든요. 노력을 많이 했지. 그러면 박사님께서 그 15년 그 시절에도 핵심 경쟁력은 알고 있던 시절이셨나요? 그때는 핵심 경쟁력이라는 게 뭔지 몰랐죠. 몰라셨죠? 난 그러니까 알았어요. 제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지금 20대에 알기 쉽지 않죠? 네. 그러면 당연히 모르는 게 당연한 거지. 당연하죠. 그럼 적어도 몇 살까지는 알아야 될까요? 그거는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내 얘기를 하면은요. 제가 발탁 인사를 6번인가 연속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한 6년 걸릴 거를 한 3년 반 이렇게 막 했죠. 굉장히 빨리 됐는데 27살 S그룹 입사. 계속 있었으면 한 50 몇 살 퇴직하겠죠. 이런 건 인생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그거를 흐르는 강물처럼이라는 영화를 보고 나오면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부로 S그룹을 버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맨 마지막에 그 몬타나 가면서 낚시하자. 플라잉 낚시. 플라잉 낚시. 플라잉 낚시. 내가 큰형이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셋째가 낚시를 하는 것은 거의 예술이야. 왜냐면 그 아이의 인생이 그 모든 거를 보여주고 있어. 나의 낚시질은 저 아이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닌 거야. 저거 보게나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래서 몬타나 강에 불빛이 막 맞아. 떠오른다고. 엽서 있어요. 뭐 S그룹에 들어가 저렇게 잘 살다가 나가면 내 머릿속에는 오로지 S그룹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브래드 피트처럼 살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버린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뭐 내가 버리기 전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나오게 됐어. 이 방송을 보시고 나도 멋진 플라잉을 하겠다 싶어서 계획을 세웠어요. 근데 바로 다음 날부터 실패. 바로 목표 좌절. 그래서 와르르르 무너질 근데 수 아까 있는. 말씀하셨잖아요. 15년 동안 이게 아이디어야? 라는 이야기를 들으셨다고. 네, 그래서 이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은데 낙관적 이상주의와 낙관적 현실주의를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니까 낙관적 현실주의란 게 뭐냐면 꿈은 이때 당장 현실에서 실패 가능성이 많다는 것은 인정하고 가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전 이게 굉장히 좀 공감이 됐거든요. 그 베트남 전쟁 때 1965년으로 기억이 되는데 스톡데일이라는 미군 장교가 잡혔어요. 그래서 무려 8년 동안 73년인가에 석방이 됐는데 많은 미군들이 죽었는데 스톡데일 휘하에 있는 사람들은 살아나왔다 이거예요. 근데 딴 사람들은 왜 죽고 이 사람들은 살았느냐? 미국이 우리를 버리지 않을 거다. 크리스마스 때는 석방이 될 거야. 근데 안 되는 거야. 다음번 부활절 때는 석방될 거야. 근데 안 돼요. 다음번 추수감사절에는 될 거야. 또 안 돼요. 이렇게 계속 돌아가니까 사람들이 좌절해서 못 견디고 죽는 거죠. 스톡데일은 뭐라고 이랬냐면은 요번 크리스마스에 석방되면 좋지만 안 될지도 몰라. 그러니까 너무 낙관하지 말고 운동해라. 마음 추스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8년 만에 스톡데일 휘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나오게 돼요. 8년이 걸렸군요. 미국 해군 중장으로 예편을 했고 미국 92년에 부통령 후보로도 나가셨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개념이 낙관적 이상, 낙관적 현실 이런 말이 나와요. 뭔가를 낙관해대 단지 이상적인 관점을 가지면은 좌절이 오는 순간에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낙관하되 지금은 안 될지도 몰라. 이런 비관적인 관점을 갖춰 가져가는 것이 더 좋은데 예를 들어서 중고등학교 때 보면은 나 오늘 공부 너무 안 했어. 너 어떻게 됐을지 몰라. 시험 망칠 것 같아. 1등이에요. 걔나 잘해요. 그런 애들이 잘한다. 얄미워요. 그죠? 교과에 공감하는데요. 근데 이 얘기를 돌아봐봐요. 2001년인가 2002년인가 무슨 시크릿 이런 책이 나와가지고 원하면 이루어진다라고 이 얘기를 하잖아요. 뭐가 원하는 게 이루어져? 뭐 원하는 게 뭐 이루어졌어? 희망 고문이잖아요. 보일러 고장 나는데 보일러 고쳐질 거야 기도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보일러 공한테 전화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원한다고 해서 반드시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먼 미래는 희망하지만 가까운 미래는 아주 구체적인 따져야 되는데 인생은 길고요. 고통은 많습니다. 즐거움은 잠깐이지만 힘든 일은 천지 널려 있어요. 그래서 먼 미래는 즐거운 일을 꿈꾸지만 가까운 미래는 항상 돌다리를 두들겨 가듯이 내 실력은 뭐지? 나중에 뭐가 나를 지켜줄 것인가? 그러니까 핵심 경쟁력 갖춰야지 되는 거고 시장에서 그냥 열심히 봐서 내 장점으로 붙여주는 작업만이 여러분들을 먼 미래에 꿈꾸는 그곳으로 데려다주는 지름길이다. 이게 결론입니다. 어머니 생각하셔서 말씀 좀 하세요. 어머니 이번 화에 안 나오지 마시겠어요. 아니 아마 어머니께서 방송 보시면 아 우리 아들 한 얘기가 다시 뭐 야 오늘 자기 고백 방송이야. 그럼 우리 정말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먹고 살기 위해 열심히 살아가는 을이 반짝반짝 빛나는 우리 을밤 시청자 여러분에게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예전에 미국에서 있을 때 로스앤젤레스에 한남 슈퍼라고 큰 슈퍼가 있었어요. 거기 그 호떡 팔던 아저씨가 계시는데 좀 호떡 사 먹다가 친해졌어요. 그래서 얘기를 하니까 자기가 미국까지 와서 호떡 만들어 파는 거는 창피하지 않은데 호떡을 남다르게 만들어 팔지 못하는 건 좀 창피하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 말에 나름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호떡도 남다르게 만들어 파는 연습이 매우 중요하구나. 특히 젊은 분들은 자기가 뭘 원하는지 한 번에 찾기가 어렵습니다. 가이드를 드리면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남다른 관점으로 해보는 연습을 계속하기를 권해드려요. 모든 성공한 사람들은 처음부터 어떤 걸 한다는 게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남다르게 하는 일로부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말씀도 훌륭하시지만 일단 좀 많이 아우라 같은 게 느껴지잖아요. 롤모델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멘토랑 또 좀 다른 개념일 텐데 그런 모델을 오늘 가까이서 뵌 것 같아서 악수 한번 영광을 큰 이렇게 아마 악수 한번 저한테는 영광. 모르는 사람처럼 모르는 사람처럼 자주 봐놓고 자주 보는데요. 많은 분들이 인생의 멘토를 뭐 정해라, 책 한 권을 잡아라, 화두 문장을 만들어라, 뭐 그런 책과 문장을 발견을 해도요, 그걸 그렇게 그냥 저기 노트에 적어놓고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대부분이 그래. 100명에 99명 그럴 거예요. 근데 어느 한 명은 그 책을 품에 안고 저자를 찾아가요. 본인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지금. 찾아가서 아 정말 뵙고 싶었다, 만나고 싶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그 액션, 그 한 발을 더 내딛는 그 행동이 비로소 근데 저자도 그런 순간을 기다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여기 있는 우리 다 많이 강의하지만 많이 강의하지만 보통 강의 끝나고 나서 뭐 질의응답을 받고 뭐 하고 그러면 다 우리 친절하게 응대하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정말로 찾아오거나 정말로 그 다음 스텝을 궁금하다고 오는 이런 분들이 없어요. 근데 다들 느끼죠. 있으면 정말 빠박 통할 텐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 방송을 통해서 액션해야 되는 거죠. 정말 그 행동이 생각할 수 없는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 줄 수 있다고. 예, 저는 이제 체험자니까요. 예. 보통 그렇잖아요. 요즘 시대가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도 나오지만 참 희망 고문하던 시대였어요. 청춘들한테 너 아픈 거 맞다. 괜찮아. 잘 왔다. 그리고 멈추니까 보일 거고 모 분을 이렇게 하는 거 아니지만 아까 말씀하신 내용처럼 저질러야 돼요. 박사님 항상 하시는 말씀이 후회에 대한 이야기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진짜 후회하지 않게끔 행동하는 것이 진짜 후회하지 않는 거겠죠. 근데 이제 시청자분들께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이야 드디어 사실은 저희가 원하는 슈퍼울에 가장 가까운 분을 모신 거거든요. 저희 을이 빛나는 밤에 사실은 당당한 을이 되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되려고 친구 되려고 했는데 제가 옆에서 3년 넘게 좀 사부님하고 있어 보니까 정말 당당하세요. 그리고 특히 갑 앞에서 당당하세요. 뭐 이렇게 건방진 당당함이 아니고 정말 실력으로 당당하시고 능력이 있어요. 서로 파트너처럼 일하시고 친구처럼 일하시는 모습을 저는 옆에서 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 가장 슈퍼에 가까운 저희는 슈퍼는 아니고 그래서 그런 모습을 좀 오늘 뵌 것 같아서 근데 그 단어 그거를 5글자로 줄이면 핵심 경쟁력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핵심 경쟁력의 정의와 또 그 방법
그다음 어떻게 만들어가야 되는가를 아주 명쾌하게 정리해 주셔서 방송은 저기 예능에서 잠깐 교양으로 같이 그래도 굉장히 의미 있는 방송이었다. 아주 큰 의미가 라고 있었어.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정말 의리에 빛나는 밤에 오늘 신병철 박사님과 함께 핵심 경쟁력에 대해서 이야기해봤는데요. 아까 의리에 빛나는 밤에 어떤 핵심 경쟁력이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좀 저희도 깊게 해봐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맞습니다. 해봤습니다. 여러분의 그냥 소전에 기울일 수 있는 친구를 넘어 정말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될 수 있을지 저희 정말 오늘 고민 많이 하는 그런 밤 보내겠습니다. 네, 여러분도 꼭 핵심 경쟁력 찾아보시고요.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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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